나는 대학생이 되어 자취방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돈이 별로 없어 학교와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다. 저렴한 아파트라도 무엇보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중요했다. 난 새로운 공간이 설레어 잠시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나와 같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이 집엔 부모님도 안 계시니 밤새면서 놀 수 있었다. 여자친구만 사귄다면 완벽한데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는 중 창밖으로 무엇인가 꼼짝 않고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눈을 돌려 그곳을 보았다. 아직 쌀쌀하긴 했지만 두꺼운 옷을 입을 날씨는 아니었는데 웃기게도 내가 있는 건물 건너편 길에 털모자가 달린 두꺼운 점퍼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키도 크고 튀는 복장을 하고 있으니 멀리 있어도 잘 보였다. 나는 보고 몇 번 웃고서 다시 짐 정리를 시작하였다. 짐이 별로 없었음에도 4시간이 걸린 뒤에야 겨우 끝이 났다. 마지막으로 창가에 화분을 옮기는데 또다시 누군가 응시하고 있는 느낌의 창밖을 보았다. 놀랍게도 그 여자가 아직도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것도 뼈큰 차세로. 왠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블라인드 커튼을 내렸다. 정말 꺼림칙하기 그지없었다. 다음 날 나는 즐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향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아파트에서 길을 건너야 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길을 건너는 중 문득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제도 생각해보니 도로에 차만 있었지 좀처럼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때 건물 앞을 지나는 중 시선이 느껴졌다. 설마 난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세워졌고 골목을 향해 다가갔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어제 그 여자가 골목에서 날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여자의 몰골은 끔찍했다. 삐쩍 마른 몸에 창백한 피부, 퀭한 눈을 부릅뜨고 있어 얼굴은 무섭기까지 했다. 나는 그대로 달려 도망쳤다. 영화에서 보면 말을 걸기도 하던데 어떻게 그런 전개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난 절대로 불가능했다. 나는 강의실에 정말 빨리 도착했다. 땀을 뻘뻘 흘린 채 들어오니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다가왔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제부터 이상한 여자가 나를 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있었다고 말이다. 그러자 친구들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샘과 존이 놀라면서 말했다. 기숙사 근처에도 있었어. 학교 근처에서 조금 놀다가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말이지. 맞아. 근처에 있는 전봇대 뒤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 그때 올리버도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집에 들어가는 중에 우리 집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걸 봤어. 분명히 마르고 창백했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까지 똑같아. 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신고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샘이 신고보다는 유튜브 방송의 소재로 좋다며 먼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어떻냐고 했다. 겁이 많은 나는 바로 거절했지만 친구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가는 길 오늘도 그 골목길 앞을 지났는데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가까이 다가와 손을 뻗었다. 썩은 내가 진동했고 시체 같은 얼굴은 나의 숨을 조였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바짝 굳어있자 여자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름이 뭐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웨이처들이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나를 얼굴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어두운 골목을 향해 걸어갔다. 여자가 떠난 뒤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난 너무 무서워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친구들에게서 거의 동시에 답장이 왔다. 나는 우선 샘을 눌러보았는데 할 말을 잃었다. 칼로 난도질을 당해 머리만 남은 존과 샘, 올리버가 나타난 것이다. 사진 아래에는 영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영상이 무엇일지 바로 알아챘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재생시켰다.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나는 후회했다. 진심으로. 화면엔 여자가 가장 먼저 등장했다. 여자는 갑자기 칼을 들어 보이며 기괴하게 웃었다. 이 여자가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표정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데 다음으로 장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벗어났다. 여자는 화면을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곳엔 샘이 손과 발이 침대 끝에 묶인 채 누워 있었다. 샘은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쳤다. 이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여자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망설임 없이 그를 칼로 난도질했다. 샘의 비명소리가 영상 밖에까지 생생하게 들려왔다. 나는 샘의 비명소리가 끝나기 전에 얼른 화면을 껐다. 존과 올리버의 문자 메시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관은 핸드폰의 문자를 모두 확인하고 다른 친구들 역시 살해당하는 영상이라고 했다. 나는 범인을 잡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경찰관은 이 여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며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발견하여 검사를 했는데 이미 죽은 사람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것도 20년 전에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자살을 하여 자살한 여자라고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인 여자는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찰이 말하길 당시 학교 폭력 가해자 아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모두 이 여자에게 오늘처럼 살해당했다고 했다. 그런데 왜 나는 살려주었을까? 친구들이 죽은 와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